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S인베스트ment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인베스트ment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일단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알아보기 전에 미국 시장이 어땠는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다우를 제외한 S&P, 나스닥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큰 이슈 없이 그냥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애플 외에 빅테크 실적 그리고 고용 지표를 앞두고 방향성이 크게 없는 시장이었는데요. 보통 8월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역시 여름휴가로 인해서 크게 방향성이 없는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 3년 차에는 8월에는 조금 주춤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어제는 미국 큰 이슈 없이 조금 보합권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신용평가사 피치가 재정 약화 그리고 부채 한도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 등급 자체를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여파로 인해서 미국 나스닥 선물이 한 0.5% 내외에서 하락세를 조금 보이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미국 선물은 크게 변함이 없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저는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5장 들어서 우리나라가 조금 급격하게 밀리는 경향이 일단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2차 전지 수급이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안 그래도 없는 수급들을 많이 가져가는 역할들을 조금 했었죠. 특히 포모 현상들이 조금 극심해지면서 예탁금이라든지 신용잔고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2차 전지 종목들 너무나도 널뛰기가 심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누적된 피로도가 심한 와중에 초전도체라는 재료가 시장을 조금 휘어잡으면서 초전도라는 재료가 스치기만 해도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초전도뿐만 아니라 핵 융합까지도 조금 퍼지면서 기존의 원전 친구들, 이 원전 종목들도 조금 오름세를 막판에는 조금 보이는 경향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국내 시장 수급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물 순매수세가 1.8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대조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만 하더라도 지금 2.2조 원이 넘는 순매도세가 보이고 있거든요. 또한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세가 보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가 넘는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역시 지금 장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한 2,000개에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하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이 너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고 까다롭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오후장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와는 다르게 급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온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온의 최대 주주가 아이월드 제약으로 바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20% 넘게 빠지면서 1,611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웰바이오텍 보겠습니다. 리튬 사업으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빠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17% 넘게 빠지면서 3,24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코넥 보겠습니다. 보통주 추가 상장 이슈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16%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1,797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BT 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단독 고객사로 카카오톡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약세를 보입니다. 15% 넘게 빠지면서 7,09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벤티지 랩을 보겠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3%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16,74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지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먼저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인벤티지 랩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 호재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한 만큼 지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지금 인벤티지랩 한 15% 정도 현재가 기준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일장 마감 후에 거래소는 이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2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니까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라는 공시를 내비친 모습이 있죠. 근데 이 인벤티지랩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일이 2일이고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사유가요. 1일의 종가가 15일 전일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인벤티지랩이 이렇게 주의 딱지를 달 만큼 강하게 상승한 이유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만 치료제 때문입니다. 일단 이 비만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로 알려진 세미글루타이드의 자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파이프라인이 전 임상에서 30일이라는 안정적인 약 종합적 프로파일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또한 처방 최적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들이죠. 정리해서 조금 말씀해 드리면요. 이 인벤티지랩이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전 임상에서 한 달 동안, 한 30일 동안 체내 효과를 지속했다라는 건데요. 이 세미글루타이드는 미국에서 당뇨와 비만 치료제로 동시에 허가를 받은 유일한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이 일반인들에게는 위고비로 잘 알려져 있는 약물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하고 이 음식물이 소화되는 이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슈로 한번 급등을 했었고 오늘은 투자 주의로 인한 수식 위축 물량, 거기다가 고가권에 있었던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자체로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일단은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인벤티지 랩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지만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슈 재료도 있습니다. 이 인벤티지 랩이 개발 중인 장기 지속형 치매 치료제 비임상 결과를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알츠하이머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면서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인벤티지랩이 장기 지속형 치매 치료제 개발 중인 1개월 지속형 도메피질 미립부와 3개월 지속형 비글견 그리고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비임상 실험을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무난하게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언급드렸었던 비만 치료제 이슈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자조의 기간 동안은 움직임이 조금 주춤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4월에 한번 들어왔던 대량 거래량 그리고 지금 7월, 8월에 이 비만 이슈로 해서 한번 들어왔던 대량 거래량, 거래 대금이 한 번 더 상승 여력을 조금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가가
아까까지는 17,000원을 조금 넘어선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16,78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은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보유자의 조금 영역이겠죠. 추가 매수 가격을 조금 잡아드린다면요. 16,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19,900원을 한 번 더 넘어서는 레벨업하는 2만 원 정도까지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15,0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추가 매수 가격 16,000원, 그리고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5,000원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으니까 이 가격 라인대로 대응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16,000원 선에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전고점보다 조금 높은 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15,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S코넥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있었습니다. 전환사채 추가 상장 공시가 있었는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대규모 전환된 배경에는 S코넥의 주가가 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 전일 1일 장 마감 이후에 전환사채 추가 상장 공시가 있었습니다. 4일 추가 상장 보통주 55만 1,065주가 추가 상장된다고 공시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추가 상장되는 주식 한 주의 발행가액은 1,361원입니다. 일단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이유는 최근에 에스코넥의 상승세가 아주 좋았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에 이 2차 전지 배터리 폭발을 방지하는 전류 차단 장치 납품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이 이슈로 에스코넥이 신공장 본격 가동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객사가 삼성 SDI로 밝혀진 이 에스코넥은 2차 전지 신규 생산 설비 가동 점검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업계에 따르면 에스코넥이 지난 8월 시작했던 2차 전지 신규 생산 설비 점검이 지난 4월에 완료가 됐고요. 지난 5월부터 가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번 레벨업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투자자가 이 가지고 있던 사채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매각 차익을 얻기 위함으로 조금 결론을 지을 수가 있고요. 오늘 매매 동향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을 포함해서 수십 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한 현재가 기준으로 16% 정도의 회피 물량, 그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망가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차트가 무너진 부분들도 아니고요. 60일 이평선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차트가 추세가 완전히 죽지 않은 부분들도 확인이 되는 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재료가 아무리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차트가 아무리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CB 전환사채 물량이 조금 많은 기업들은 개인들이 저는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전환사채 물량이 조금 추가적으로 쏟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염두를 해둬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에스코넥을 지금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렇게 깊은 하락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일부는 조금 회피를 해놓자, 일부는 조금 도망가자 의견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의견을 조금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좀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요. 현재가가 한 1,800원 위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1,803원, 1,820원까지도 아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 에스코넥을 내가 한번 재진입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때 재진입은 1,600원 정도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진입 매수가는 1,600원 정도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바로 전 고점인 바로 전에 어떤 저항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2,000원 부근을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1,450원을 잡아드리는데 보통 이런 시비 물량이 많은 기업들, 이런 전환사채 물량이 많은 기업들은 기업적인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할 때도 조금 타이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1,450원이라는 이 가격이 직전에 있던 어떤 저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가를 한번 조금 심하게 뺀다, 그 저가를 확실하게 조금 깬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전달드리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코넥에 대해서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재진입을 하신다면 1,6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전 고점인 2,000원, 손절 라인은 전 저점 부근이 1,4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웰바이오텍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뤄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리튬 사업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빠지고 있습니다. 또 투자주의 종목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수급 양상은 살펴보면 그다지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소폭이지만 매수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어제와 오늘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부분 쓰고 있는 사이에 아랫꼬리를 조금 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투자 주의 종목이죠. 투자 주의 딱지를 달고 투심이 조금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시간외 매매에서 이 웰바이오텍의 주가 자체가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간외 하한가의 이유는 전환사채 추가 상장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오늘 4일 보통주 1,297만 주가 추가 상장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웰바이오텍의 급등 이력을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웰바이오텍이 2차 전지의 필수제인 리튬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웰바이오텍은 짐바브웨에서 스포듐인 1차분 2,000톤이 선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따라서 이 리튬 이슈로 조금 급등을 했었고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이렇게 급등한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사채 물량을 전환해서 매각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투심이 위축됐고 전환사채 회피 물량이 출회가 됐고 또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까지 겹쳐지면서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저는 이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재무적인 컨디션 때문입니다. 일단 웰바이오텍은 리튬 재료가 붙긴 했지만 사실 재무적으로 보면 계속된 조금 적자의 상황을 면하지 못하는 기업이죠. 또 동시에 적자 기업인 동시에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을 따져봤을 때도 좋은 컨디션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부채 비율이 조금 확실하지 않고 유보율이 조금 낮은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재무적인 악재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재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웰바이오텍이라는 기업 자체를 들고 갈 만한 저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빠르게 도망가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현재가가 한 3,050원을 넘어서서 3,200원까지도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죠. 지금 분봉상 되게 급격한 리듬을 조금 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웰바이오텍의 의견을 조금 드린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현재가 그리고 재진입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 웰바이오텍을 내가 다시 한번 조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2,000원 선에서 이렇게 리튬으로 급등하기 전 가격대 2,000원 선에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2,500원 선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이런 종목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1,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바이오텍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일단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 다시 그래도 진입을 하시겠다라면 2,000원 선에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2,500원, 손절 라인 1,8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MB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종목으로 7월 6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성일 하이텍을 여쭤볼게요. 지금 좀 마이너스대 네.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거는 죄송한데 버리세요. 버릴까요? 네. 네,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당장. 매도할 때 그냥 네. 떠나보낼 땐 과감하게 떠나보내는 게 맞는 네. 거거든요. 제가 그 전주 같은 경우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네.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종목도 이렇게 빠르게 보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누가 보다도 2차 전지 이제 식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손해 상관없이 그냥 파는 게 맞다라고 보고 빨리 잘라내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비용 그리고 네. 기회 비용 이런 걸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손실 뭐 들어가신 가격에 따라 손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10% 내외라고 좀 봐지거든요. 10% 내외면은 충분히 만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은 과감하게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고 한번 다시 다른 종목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2차 전지주도 좀 널뛰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팀장님. 그렇다면 폐배터리 주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이게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코프로를 좀 길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막 얘기했었잖아요. 2차 전지는 일단은 자체적으로도 에코프로가 식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할 거라는 건 전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네.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조정이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절대 안 옵니다. 네. 절대 안 오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정말 S&P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지 정말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도 시장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그룹도 식었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누가 보다도 많이 올랐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에코프로 그룹처럼 많이 오른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폐배터리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처럼 씻고 난 이후에 2차 전지가 전 다시 갈 거라고 보거든요.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갈 거라고 보게 되면서 2차 전지 섹터에서 어떤 섹터를 또 보고 있냐면은 업종 내에서 어떤 섹터를 보고 있냐면 네. LFP 배터리 그리고 장비주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LFP나 LFP나 폐배터리나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리고 네. 장비주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유럽의 증설 모멘텀, 미국의 증설 모멘텀을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개가 다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독일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발생되고 있는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좀 2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2030년이 되게 되면은 유럽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생산량이 1000기가와트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럽의 배터리법이 이제 발의가 됐잖아요. 그럼 네. 폐배터리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중국도 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이게 소나기가 될지 장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변동성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폐배터리가 됐던 네. 제가 말씀드리는 LFP가 됐던 장비주가 됐던 다시 한번 볼 기회는 분명히 온다는 봐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변동성 이후를 바라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도 리뷰 부탁드릴게요. 6월 21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68%대 수익률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아니 이것도 파세요. 이것도 팔까요? 네, 오늘 다 매도하는 날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찌 보면은 조금 전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네. 시장을 빼고 보더라도 에코프로가 좀 쉽게 되면서 2차 전지가 8월달에 들어서 좀 주춤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모두 다 포함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모두 다 포함을 해가지고 오늘 시장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 시장 하락과 동반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하락폭이 크게 나온다라면 일단 수익은 챙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매도를 하자라는 것들이지 대책 없이 이렇게 매도를 하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소위 말하는 현금 확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는 13%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추세를 잘 유지하게 되면서 버티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오늘 시장을 하락하게 되면서 같이 하락 변동성이 나온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시장과 동반해서 하락이 나온 종목이 있다라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죠.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그러니까 매도라기보다는 수익 실현이 맞겠죠. 수익 네.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장과 동반해서 빠지는 종목들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 마감까지 15분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아이로봇 개봉이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영화 좋아하시나 봐요. 요즘은 그렇게 네. 많이 안 보는데 예전에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를 그 윌 스미스 나오는 거 아시죠? 저는 사실 이 네. 영화를 오늘 팀장님께서 키워드 힌트 주셔서 그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만 봤나 보네요. 저는 이거를 한 10번 넘게 봤거든요. 뭐 명작인가요? 명작까지는 아닌데 네. 이게 OCN에서 자꾸 자주 해가지고 그래서 OCN 매니아신가요? 예전에는 이제 네. 뭐 요새는 쿠팡플레이 이런 걸로 보는데 예전에는 네. OCN에서 이렇게 재방해주잖아요.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봤던 거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돼야 되는데 네. 아이로봇 같은 경우도 재방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서 과연 와 이런 세상이 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2004년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그 영화 영화 소개되는 거 보니까 네네. 2035년으로 제시돼 있더라고요. 그 미래 그러니까요. 같은 게. 네. 지금 만약에 기술로 가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한 2030년 정도 보게 된다라면은 영화하고 시차가 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보다는 생각보다 빨리 아마 정말 그 휴먼 로봇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휴먼 로봇이 나왔을 때 솔직히 좀 겁이 나요. 왜냐하면은 과연 그 로봇에 사람의 감정을 정말 넣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성이 안 들어가고 이성만 들어가게 된다면 그게 상당히 무섭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이성적으로 판단할 순간이 있겠지만 있어야 되겠지만은 네. 모든 순간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정말 무섭다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 되면은 정말 무섭겠다는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좀 했었는데 그때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었는데 네. 지금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뭐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섹터는 뭐 AI라고 봐야 될 로봇이 것 아니라 같은데. AI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고민했어요. 이게 섹터를 AI라고 해야 될지 로봇이 해야 될지 아니면 네. AI 플러스 로봇이 해야 될지 좀 고민했는데 어쨌든 일단은 뭐 AI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쭉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 오늘 그 단독 기사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랩스가 네. 연내 초거대 AI를 장착한 로봇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하이퍼 클로버 맞네요. 하이퍼클로버 X. 하이퍼클로버 네. X 요건데 요거를 이제 로봇에다 입힌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서 기사가 조금 길었는데 네. 딱 눈에 띄는 문구가 딱 요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거였나요? 네. 별도 학습 없이도 임무 수행. 별도 학습 없이도 임무 수행이요. 네네. 이미 데이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주입식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임무 수행이라든지 그 네. 자율수행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전에 한번 자율주행 관련 종목 가지고 나왔었나요?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날 확률이 몇 %가 될까요? 굉장히 낮겠죠. 없죠. 네. 0.00001%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이라면은 이게 코끼리 나타났네? 서양해야겠네? 비상등 켜야겠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주입식으로 교육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자율주행 스마트카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걸 위험을 인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네. 주입식 교육으로 안 돼요. 주입식 교육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주입식 교육을 소위 말하는 그 모방 학습이라 그러거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근데 모방 학습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그 프로그래밍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사람처럼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경부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늑대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코끼리가 나타났을 때 네. 스스로 이제 피해야 된다는 그런 학습을 스스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별도 학습 없이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게 그런 관점입니다. 네. 요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카 자율주행 레벨 5가 아니라 레벨 10까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자율주행이 이제 레벨 3에서 가기 힘든 부분이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자율학습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레벨 3를 못 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네이버가 지금 하이퍼 클러버 X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게 된다. 그럼 결국 자율주행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현대차가 보선 다이내믹스 인수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율주행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자율주행은 자율주행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스마트카에 입히려고 전기차에 네. 입히려고 인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정말 이제 레벨 3, 4, 5까지 가게 되면서 정말 이제 그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 나눴었던 네. 그러니까 아이로봇 네. 같은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더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뭐 직접적인 수혜주라기보다는 네. 이제 연관성으로 이제 알체라는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알체라 같은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이었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한 13% 넘게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 알체라 같은 경우는 안 빠졌어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한 1.8% 상승으로 마무리되려고 지금 호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알체라처럼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라면 팔 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이 아니라 네. 주성 엔지니어처럼 흘러내리게 된다라면 그런 종목들은 팔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좀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알체라를 지금 네이버 얘기 계속 이제 자세히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이게 알체라랑 또 어떤 연관성이 네.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알체라는 네이버의 손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 때문에 네. 주가가 지금 최근 상태적으로 강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걸로 주가 가냐? 예. 주식시장은 그런 연어도 가죠. 주가 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체라가 지금 되게 강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8월 달에 또 우크라이나 또 방문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전에 3월 달에 가서 MOU 상당히 많이 체결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MOU를 만약에도 가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는 본 계약이 여러 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유력한 후보가 지금 네이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이버가 지금 사우디 투자 후와 이번 8월 달에 이 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최근 네이버의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알체의 주가가 그런 연유 때문에 동반해서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제 하이퍼클로버 X가 됐던 뭐 무인 로봇이 됐던 아니면 사우디 투자부와 어떤 본계약이 됐던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알체라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AI 적용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제공과 같은 데이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일단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좀 잡았고요. 그리고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700원 정도 일단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알체라 월요일에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근데도 지금 접근이 유효한 건가요? 약간 이상하게 딴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네. 기분 탓이길 좀 바랄게요. 기분 탓이 좀 바랄 건데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상승이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상승이 만약에 에코프로를 예를 들게 된다면 에코프로 같은 최근 위치에서 만약에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면은 네. 저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알체라 같은 경우는 오른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은 이제 한 10,000원대 가격대에서 이제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다라고 조금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봐지고요. 어차피 이런 종목이 못 가면은 다른 네. 종목도 못 갑니다. 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네. 잠시만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1,226 종목이거든요. 네. 종목이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이 가는 게 이상한데 네. 요 정도 버텨주는 것만도 정말 저 오늘 어렵게 이 종목 찾았거든요. 할 게 없어가지고 어렵게 네. 찾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을 이제 뭐 네. 어필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네.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꼭 알체라가 아니더라도 네. 오늘 시장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라면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 개별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알체라 네. 아까 전에 뭐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해 네네. 주셨잖아요. 조금만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AI 관련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네.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하드웨어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GPU 얘기 나오게 되면서 HBM3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가 기반이 되게 되면서 이런 AI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능이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자율주행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휴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관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AI라는 기업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좀 보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영화에서 홀로그램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홀로그램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영상 통화하는 그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이게 결국 이게 또 소프트웨어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AI 기술이 좀 더 진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술이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와 연관된 어떤 소프트웨어 기초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있어야 네. 되고요. 그리고 이 AI가 어쨌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자율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네.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또 제공하는 일들을 알체라고 좀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아마 이제 애플에서 비전 프로가 나왔잖아요. 네. 비전 프로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구성은 됐지만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의 앱처럼 이제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앱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또 메타버스라는 이제 게임이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알체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찌 보면 메타버스 그리고 VR 게임 이런 거 좀 더 활성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네.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앞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또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여러 가지로 드려보고 싶네요. 같이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알테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와는 다르게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1.9%의 약세로 2,616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910선을 지나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양상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7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3천억 원 넘게, 기관 투자자들 2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게 기회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조선주가 사고 싶어요. 조선주요? 네. 사고 싶은데 최근에 조선주가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면 안 되는 종목인데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라야 될 종목인데 단기간에 수급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살 기회를 놓쳤는데 근데 이런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조정이 나와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게 되면은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한 1,4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간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가 저는 기회라고 좀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어찌 보면은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제자리로만 찾아가기만 하더라도 얻으시는 파이가 상당히 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몰빵하라는 얘기를 안 드려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장 급락이 왔을 때는 지수 인덱스 같은 상품을 통해서 몰빵이 저는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많이 벌어놓고 그리고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여유 있게 접근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수익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또 그 피치에 시용등급 하향 조정을 내려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소위 말하는 바겐세일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간에서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조금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제 예상대로 이게 하락의 출발점이 되게 된다면은 정말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최근까지 시장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상반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2차 전지가 거의 탑픽이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지금 시장 하락에 대한 핑계를 내가지고 가격 조정이 상당폭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저도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틀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시장이 하락으로 가게 된다면은 종목을 최근에 매수해가지고 낙폭이 좀 크게 나온다면은 미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샀는데 바로 5% 10% 빠지게 되면은 이걸 팔아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조금은 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팔아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만큼 업종별로도 오르는 업종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이 목재와 비금속 광물 그리고 보험 업종 정도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디지털 콘텐츠와 출판 매체 복제, 건설 업종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장에 대한 질문 드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8월 시장 좀 불안한 스타트를 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날씨도 증시도 투핫. 조금 쉬어갑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수근 대표님께서는 실적을 바탕으로 한 흐름이라 불안함은 안 가져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수급 균형을 따르는 것이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S인베스팅 코리아의 진유정 연구원님께서는 단발성 테마에 탑승하기보다는 반도체 업종을 집중 주시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사연관 차장님 말씀에 좀 동의가 되네요. 쉬어갈 때. 어찌 보면은 상반기뿐만 아니라 7월 달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을 말씀드리면 좀 언짢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예상했던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좋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에 이제 브리핑 하시면서 그 문득 생각이 난 건데 네. 그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포지션 청산하게 되면 숏스퀴즈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모건 스탠리하고 메릴린치하고요. 네. 골드만삭스는 공매도를 청산 안 했었어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네. 결국엔 얘네들이 이제 웃을 수 있는 얘네들이 그냥 승리했다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네. 어쨌든 공매도 포지션 포기 안 한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대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네. 이게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로 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국인들을 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이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학개미운동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라고 생각 좀 했었거든요. 뭐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국인한테 이번에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외국인한테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정보력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외국인들이 좀 더 개인들보다 두수세수 위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항상 외국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는 항상 주식에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패스트 팔로우 전략.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눈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 잘 살펴가지고 어느 업종에 가는지 어느 섹터에 가는지 잘 따라잡기만 하더라도 저는 그분이 뭐 길초 분석 못하더라도 수익이 제일 날린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나머지 분들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요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라는 밀물이 상반기 네. 때 쭉 왔다가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썰물로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밀물이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그 밀물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2차 전지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갈지 네. 저는 가게 된다면 반도체가 제일 유력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뭐 주성엔지니어링 계속 주성엔지니어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주성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반도체 오늘 좋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좀 조정이 좀 더 나오게 되면 가격은 좀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싼 가격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느긋하게 좀 여유 있게 한번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좀 여유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걸 좀 받아가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포인트 저희가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지금은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미련이 생겨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샀어요. 샀는데 운이 나쁘게 지금 최근에 뭐 10%, 15% 빠져버렸어요. 네. 에이, 다시 원금 회복되겠지. 이게 미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물론 제가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갈 때도 있겠지만은 가지 않을 때 손실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런 상황이 지금 왔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10% 15% 손실 나가지고 이 손실이 너무 아깝죠. 저는 아깝죠. 저라도 만약에 그런 네. 종목을 샀는데 바로 15% 손실 났다.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비용, 기회 비용. 네. 날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만약에 10% 손실 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조정이 나와가지고 30%, 40%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30%, 40%가 아니라 더블 이상 수익이 나야 돼요. 마이너스 50%잖아요. 그럼 네. 50% 회복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만에서 5천이 됐잖아요. 5천에서 만 원이 되려면 더블이 가야 돼요.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 시간 비용을 소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결단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지금은 어찌 보면은 떠난 연인한테 미련을 안 가지는 게 네. 어찌 보면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시장이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네. 저희 내일장에 대해서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섹터는 어디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섹터를 이제 올리디 내에서도 올레도스 관련해서 네. 마이크로 올리디 쪽을 좀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이천이라는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요 종목도 아침 쪽에는 잘 버티다가 참 오후장 와서 네. 요 1.9% 이제 마이너스네요. 약간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아까 제가 좀 전에 한 시간 전에 확인했을 때마다 이게 마이너스 네. 폭이 좀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낙폭을 다 만회를 해가지고 네. 소위 말하는 띠용 기쁜 놀람이셨네요. 네, 기쁜 논란입니다. 기쁜 논란이에요. 그래서 프로이천을 되게 좀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하고 또 라운텍이라는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라운텍은 이제 올리도스 얘기 나오게 되면은 절대 빠지지 않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운텍 같은 경우 0.76%거든요. 이건 좋게 말씀드려도 괜찮겠네요. 오늘 제가 그 시장만 보고 이것도 네. 당연히 안 좋겠지라는 그런 선입견 이렇게 얘기해서 선입견 가지면 안 돼요. 네. 선입견이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프로이천이란지 뭐 라운텍 같은 종목이 상당히 괜찮은데 마이크로 OLED 관련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이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공급망에 들어갈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LG 디스플레이가 아직까지 올리도스가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MR 헤드셋 같은 경우 비전 프로 1세대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소니 쪽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 애플의 그런 환경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딱 1세대까지예요. 2세대부터는 소니 절대 안 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이 경쟁 업체에 삼성 파운드 쪽으로 수주를 안 주는 것처럼 네. 소니도 마찬가지거든요. MR 헤드셋 경쟁 업체예요. 근데 이쪽으로 만약에 올리도스 발주를 하게 되면은 이 올리도스 기술력을 보고 어느 정도 사용이 된 데서 소니가 분명히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네. 경쟁업체에 애플의 정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을 그런 걸 극히 꺼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세대부터는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상태 그래서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뭐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올리도스도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프로이천이라든지 라운텍 같은 종목적으로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생각보다 어쨌든 뭐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은 시가 대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올리도스 관련돼 가지고는 프로이천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올레도스 관련해서 좀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렸던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과 내일장 수익을 안겨드릴 포인트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인벤티지랩은 비만 치료제 임상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하이퍼클로바 X 출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승부수는 마이크로 OLED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